자, 2016년 9월 평가원에 제시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같이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독해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걸 이제 권리 능력에 대한 설명이죠. 동그라미를 쳐볼까 질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말. 사실은 이제 뒤에 있는 말을 주목해서 보면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권리 능력을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내용을 잠깐 보면 주제 주어에 사람은 이렇게 사람은 저절로 갖게 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요게 사람은 이라고 할 때 그 은이 차이를 드러낼 때 쓰는 보조사예요. 그렇죠? 차이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저절로에 있습니다. 저절로 갖게 된다. 권리 능력을. 이제 이 부분을 잘 읽어가야 된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글이 트리 구조를 가지게 되면 분류 트리 구조 나올 때 차이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차이 관계가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잘 분석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이 내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채권을 지니기도 하고 채무를 지니기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저절로 권리 능력을 지녀서 채권과 채무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자, 중요하면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또는 소가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법으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갖는다. 자 이제 해볼게요. 누구도 단체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단체도 요게 쌍이죠 지금. 그렇죠? 권리 능력인 뭘 갖는다? 법인격을 갖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뭐죠? 뭐야? 저절로가 아니라 뭐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지문은 PS 구조예요. 이 지문은 PS 구조입니다. 그렇죠? PS 구조에서 S의 H가 우리가 알고 싶은 A 주제일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단 이 A라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B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PS가 뭐냐면 법인격 부인론이거든요. 이게 이제 S에 해당하는데 이 P를 알아야 P의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솔루션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 원인에 해당하는 비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격이 그렇죠? 개인의 권리 능력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게 문제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지니고 있는 채무를 개인의 채무로 연결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나오는 거고, 그 법인격 부인론은 법률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가 하고요. 지금 이게 이 그림이, 이게 이 글의 전체 그림이야. 자, 근데 봐봐. 지금 뭐부터 설명하고 있어? 사람의 권리 능력에 대한 설명에서 단체가 가지는 권리 능력인 뭐? 법인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법인격은 일정한 뭘 갖춰야 한다?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멀리 가고 있는 거야. 저 멀리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단추. 그러니까 사람은 저절로 권리 능력인 채권과 채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권리 능력인 법인격이 생겨서 채권과 채무를 가질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조건이 뭐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돼. 근데 그 조건은 이거야 이렇게 안 되고, B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알고 나면 A라는 조건을 알게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해볼게.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 존재하고, 운영기구를 둬서 구성원에 가입할 때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자, 이제 단체 중에 알았지? 독자적 실체로 존속하는 단체가 있대요. 맞죠? 단체 중에 독자적 실체로 존재하는 단체가 있다. 존재해서 존속하는 단체가, 이를 사단이라고 하며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고 한다.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라고 하고요. 얘가 가진 성질을 사단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어. 갑자기 법인격에 대한 설명을 할 줄 알았더니 단체 중 사단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충격을 받지 말고, 사단을 알아야 법인격을 알 수 있어서 설명 중인 거야. 알았지? 사단이 뭐냐면 독자적인 실체로 존속하는 단체인 거야. 알았지? 그걸 사단성이라고 한대. 그 다음 잘 봐. 사단이라고 하면 사단이 갖춘 성질을 사단의 구성원은 누구라고 한다고? 사원이 있다고. 알았지? 사원이 있고 사단이 있는 거야. 사원이 있고 사단이 있다. 그런데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뭐라고 한다? 사단 법인이라고 한다. 자, 이제 봐. 이 사단 중에, 잘 들어. 사단 중에 뭐가 되어야? 등기가 되어야, 알았지? 등기가 되어야 사단 법인이 되어서 무슨 격을 가진다? 법인격을 가지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일정한 요건이 뭐였냐면 독자적 실체로 존재하는 단체인 사단이면서 법원에 뭘 해야 되는 거야? 등기를 해서 무슨 법인이 돼야? 사단 법인이 되어야 뭐가 생긴다? 법인격이 생긴다. 이렇게 된 거죠. 다시, 개인의 권리 능력인 채권 채무는 저절로 생기지만 능력 권리 주체로서, 단체는 그렇지? 개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단 중 등기를 통해 법인이 된 사단 법인이 무슨 격을 가진다? 법인격을 가진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해했어?
잘 따라와야 돼. 다시. 개인은 저절로 태어나면서 저절로 맞지? 권리 능력을 가져서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돼. 단체도 가질 수는 있는데 조건이 필요해. 일단 개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인 사단이 돼야 되고 그 사단이 등기를 통해 법인이 되면 사단 법인이 돼. 그러면 권리 능력이 뭐가 생긴다? 법인격이 생긴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잘 따라야 돼 이제. 근데 여기서 중요해. 반면 사단성을 갖추지만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뭐가 된다? 법인이 아닌 사단도 있다. 사단 법인도 있고 법인 아닌 사단도 있는 거야. 그렇지? 사단 법인만이 뭘 가진다? 법인격을 가진다. 그렇지? 하나 더. 사람과 법인인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뭐 된다? 구별된다. 자, 그러면 법인격도 뭘 지니겠니? 채권을 지닐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채무를 지닐 수도 있지 않니? 그치? 그런데 개인과 법인의 이 권리 능력은 엄격하게 뭐 된다? 구분된다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얘기한 거야. 사람이 저절로 가진 권리 능력과 단체가 요건을 갖추어서 만들어진 법인격은 엄격히 뭐 된다? 구분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리하여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가진 빚을 뭐라 그래 다른 말로? 채무. 그렇지? 빚은 자기가 가진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지. 사원 개인이지. 사원 개인에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채무에 이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구분되어 있다. 얘기한 거야. 이런 거. 됐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 개인은 저절로 권리 능력을 지녀서 채권자가 되기도 하고 채무자가 되기도 하지. 이제 단체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가져요. 뭐야? 개인과 상관없이 존속할 수 있는 단체인 사단이 돼야 돼. 개인과 상관없이 존속하는 걸 사단성이라고 해. 그 사단이 등기를 통해 법인이 되면 법인격을 가지는 거지. 근데 이 법인격이 가진 권리 능력과 개인의 권리 능력은 엄격히 뭐 된다? 구분되어서 법인의 채무를 개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해됐니? 됐습니까? 지금 수임이 정리한 게 다 내용적으로 이해되고 왜 그렇게 정리했는지도 이해돼야 돼. 그 수준으로 가야 정말 그걸 잘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지금 이 능력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내신을 결정한다. 그렇지? 문법이랑, 그렇지? 문법이랑 이 독서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내신이야. 1학년 때는 둘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별로 티가 안 날 뿐이고 2학년 가면 1학기는 주로 문학, 창문은 반대야. 창문 성신료는 1학기는 문학, 2학기는 독서 문법 이렇게 보는 거야. 대부분이야. 그렇지? 자, 다음 봐봐.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이제 자, 두 번째 문단에 왔어. 자, 회사도 뭐래요? 법인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 지금 일 뭐 하셔? 저희 아빠 회사 다녀요. 하시려면 아빠 회사 법인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우리 회사 법인 아니야? 그럼 회사 안 다녀. 그렇지? 우리 아빠 회사 다니는 거 아니야? 개인 영업장에서 일하는 거야. 그렇지? 개인 영업장에서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회사 다니는 게 될 수 있죠. 왜? 우리가 법인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기를 했기 때문에. 법인 등기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법인 등기에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 그럼 주주 명부, 정관, 사업 목적, 이름, 그렇지? 그다음에 뭐 주주총회 결과, 이사회의, 회의록 이런 거 다 갖춰서 148만 원 정도를 내고 등기를 했어.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 나와.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오면서 법인 등기부 도장 인감도 나와. 그래서 법인 인감도 생기는 거야. 맞지? 이게 다 갖춰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세임학원은 회사가 된 거지. 왜? 회사는 뭐니까? 법인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백앤퍼스트 주식회사예요. 우리는 주식회사. 알았죠? 주식회사는 누가 있어? 주주가 있는 거야. 그렇지? 이게 딱 그 얘기야. 봐봐. 그래서 봐봐.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되고 주주는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잘 봐. 일단 회사 주 뭐 있어? 주식회사는 자 뭘로 구성돼? 주주로 구성되고 주주는 지분을 가지는 거야. 근데 자 주식회사는 뭐야? 회사는 단체야. 법인이니까 단체인데 자 주주는 뭐죠? 개인이어서 이 둘의 권리 능력은 엄격히 뭐 돼 있어? 구분돼 있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그런데 2001년 개정된 상법에 의하면 한 사람이 전액 출자해서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대. 자, 그래서 뭐가 있어? 1인 무슨 회사? 주식회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럼 1인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몇 명이야? 한 명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니? 우리 학원은 자, 우리 학원은 공개할 필요 없는데 얘를 8명이다 지금. 주주는 8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8명입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저 혼자 할 수 있었는데 8명을 했습니다. 자, 1인 주식회사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자, 1인 주식회사도 법인을 뭐 했어? 인정한 거야. 그렇지? 근데 뭘 갖추지 못했니? 사단성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 왜냐하면 잘 봐. 한 명이 탈퇴하면 회사가 없어지거든. 그렇지? 존속할 수가 없어. 독자적 실체로 존속하는 튼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주주 한 명이 없어지면 회사가 존속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무슨 성을 갖추지 못한? 사단성을 갖추지 못한 것 같은데 법인을 인정하는 거야. 그렇니?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그 다음 만나.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이나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가 될 수도 있죠. 이런 1인 주식회사에서 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 1인 주주가 회사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자, 1인 주식회사에서 이 한 명이 뭐가 되는 경우가 많아?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학원은 누가 대표이사니? 노선호 선생님이 대표이사인 거야. 그렇지? 우리 학원은 노선호 선생님이 대표이사다. 자, 이처럼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집니다. 잘 봐. 자, 얘가 개인인데 회사가 개인이 운영하는 건지 회사가 운영하는 건지 뭐래? 모호하다는 거야. 이 둘이 지금 모호한 거야. 모호한 거야 지금. 알았지? 잘 봐. 그런데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자, 독립된 주체. 이게 뭐야? 사단성이지. 그렇지?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영업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개인 사업자 같다는 거야. 된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 보자 이제.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원래는 엄격히 분간돼야 되는데 잘 분간되지 않는 듯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발생한다. 왜 문제 가르쳐봐? 프라블럼이지. 요거야.
이게 이제 나온 거야. 그렇지? 상법회사는 이사로 이뤄진 이사회만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을 둔다. 잘 봐. 회사에서는 이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사회에서 의결 기관이야. 그렇지? 의결 기관.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 한 명인데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기관이다. 자, 여기서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거야. 얘는 기관이야, 기관. 회사의 기관. 물론 개인이야. 그리고 이사회 선임, 이사회에서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여잖아. 잘 봐. 이제 주주총회가 있어. 여기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얘네들의 보수를 결정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자, 안진우 선생님이 주식회사 백앤퍼스트를 법인 등기하고 싶어. 어? 물어봐. 그래서 내가 혼자 주주야. 내가 돈을 내고 백앤퍼스트 학원 법인 등기를 할 수 있어. 알지? 주주가 누구야? 나지. 그지? 이제 주주회 총회를 열었어. 이사 선임을 해야 돼. 자, 누구와 있어? 안진우. 자, 지금부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와 있어? 안진우. 혼자야. 이사는 안진우 선생님께서 하겠습니다. 자, 뽑았어. 그렇지? 이해됐지? 그럼 이사는 안진우잖아. 자, 이제 이사회를 열겠습니다. 이사회 누가 있어? 안진우. 혼자니까. 자, 오늘 대표이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대표이사는 안진우가 하겠습니다. 왜? 이사 중에 뽑아야 되는데 이사가 한 명이잖아. 이해됐어? 그럼 이제 대표이사의 보수를 결정해야 되잖니. 그럼 주주총회를 열어야 돼. 자, 주주총회에서 누가 나왔어? 안진우. 자, 지금부터 대표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월급은 월 5억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뭐야? 자, 대표이사 월급 이제 얼마야? 5억이지. 자, 법 이제 등기를 해서 마쳤어. 그런 다음에 인테리어 업자한테 계약한 거야. 자, 일단 200만 원을 준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맡겼어.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가 2억이 들어. 2억이. 예를 들면 이제 칠판 업자, 이거 업자 다 계약금 조금씩 준 다음에 2달 뒤에 드릴게요. 한 거야. 그런 다음에 그 계약서 다 들고 은행을 가. 아, 저희가 법원 등록해서 학원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대출 받으러 왔다 그래. 그래가지고 10억을 땡겼어. 10억 대출 받은 거야. 자, 대출 받은 걸로 이제 그 인테리어 업자한테 돈 줘야 되잖아. 근데 일단 안진우한테 월급 5억을 준 거야.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공사 마감 다 됐어. 근데 두 번째 달에 안진우 씨한테 5억 월급을 준 거야. 근데 통장에 얼마 있어? 0원. 그래서 말하는 거지. 아, 저희 법인이 망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파산 선고를 해. 그럼 인테리어 업자들하고 이 칠판 업자하고 책상 업자들이 와서 백앤퍼스트 학원 통장 봤더니 0원이야. 그지? 근데 그 채무가 얼마야? 마이너스 10억이지. 자, 그 마이너스 10억을 안진우한테 받을 수가 없어. 왜? 개인과 법인은 엄격히 뭐 돼 있으니까? 구별되어 있으니까. 알았니?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선생님이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자, 그러면 왜? 나와버리겠다. 자,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 급여 주주총회에서 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사내이사 급여 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왜? 아직 이윤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이제 주주총회 할 때 대표이사 급여하고 사내이사 급여를 결정할 거예요. 내년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8명입니다. 학원 선생님들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학원 선생님들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제?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주주가 몇 명이야?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주주총회 몇 명이? 한 명이 하잖아. 이사회 몇 명이 하니? 한 명이 하지. 그러면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뭐해져? 유명? 무실해지죠. 이해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봐봐.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서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체 총회의 기능은 뭐 한다고? 퇴색합니다. 그렇죠. 기능은 퇴색합니다. 여기 이제 3문단이야. 심한 경우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은 대표이사인 주주에 귀속되고 회사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자, 봐봐. 자, 개인인 주주는 이 이익을 챙겨 급여로. 알았니? 그렇지? 자, 회사는 뭐만 남아? 허울만 남는 거야. 알았지? 통장의 영원. 알았니? 개인은 보수를 통해 뭘 남기고 이익을 남기고 회사는 뭐만 남아? 허울이 뭐니? 껍데기만 남은 거야. 이때 그 회사는 여기서 신지원한테 물어보는 거야. 권리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상실했습니까? 신지원 유지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대부분의 많은 멍청한 애들은 회사에 돈이 없다고 했으니까 권리 능력을 상실한 거 아닌가? 이런 멍청한 행동을 하는 거 알았지? 잘 들어. 회사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회사의 권리 능력이 유지되므로 회사가 채무를 책임져야 되게 된 거야. 상실한 게 아니라 회사의 권리 능력 중 채무의 주체가 되는 게 권리 능력이잖아. 회사는 지금 허물만 남았는데 회사의 권리 능력이 유지되고 있는 거야. 즉 채무를 누가 해야 돼? 회사가. 이걸 조심해야 돼. 알았지? 자, 지금 여기서 허울만 남았다는 건 회사가 권리 능력이 상실됐다야 유지되고 있다야. 유지되고 있는데 허울만 남은 거야. 알았니? 상실했다 그러면 절대 안 돼. 왜냐하면 권리 능력은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채무자도 될 수도 있고 빚을 떠나야 되는 거야. 회사가. 잘 봐.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름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프로블럼이 생긴 거죠. 됐죠? 이때 특정한 거래관계에 관련해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 그래서 이 법인격을 부인하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시되는데 얘가 솔루션인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솔루션에 뭐를 알아야 돼? how를 알아야 된다. 이 시험에 나온다고. 법률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거 중요하다. 법원은 권리 남용 조항을 끌어들여 이를 받아들인다. 자, 이거 중요하다. 자, 잘 들어. SH야.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시험에 바꿔서 나오는 거야. 법인격 부인론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땡.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알았니? 다만 법원에서 권리 남용 규정을 적용할 뿐이다. 그렇지? 조항을 끌어들이는 거야. 적용할 뿐이다. 여기가 시험에 나왔다. 그렇지? 회사가 이 주주에게 완전 지배되어 회사 회계,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 등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즉 법인이 가지는 법인격인 채무의 권리를 남용해서 사실은 개인이 진 빚을 회사가 갚도록 만들어놨다라는 뜻이다. 이해됐니? Understand?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 했다면 자, 앞에 봐봐 다들. 자, 선생님 이제 설명해보니까 잘 들어봐. 그렇지?
개인의 권리 능력은 저절로 만들어져. 그리고 채권자가 되기도 하고 채무자가 되기도 하는 거야. 근데 단체는 조건을 갖춰야 가지는데 일단 개인으로부터 분리돼서 존속할 수 있는 단체인 사단이 돼야 돼. 그런 성질이 사단성이라네. 사단이 등기를 하잖아. 그럼 사단 법인이 돼. 그럼 법인격이 생겨. 그 법인격이 권리 능력을 가지는 거야. 그런데 회사는 이러한 법인이야. 그렇지? 그중 주식회사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주주가 있어. 개인이. 근데 1인 주식회사도 생긴 거야 이제. 그럼 주주가 한 명이지. 그러면은 주주총회를 하는데 한 명이지. 거기서 이사를 선임해. 이사도 한 명이지. 거기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뽑아. 한 명이지. 대표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하니까 또 한 명이지. 그럼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빚을 회사가 지도록 만들어. 개인은 안 지고. 그럴 때 이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게 있다고. 근데 이거는 법률로 규정된 게 아니라 법원에서 권리 남용 조항을 끌어와서 적용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결국은 주주가 뭐 하도록 하는 거야? 빚을 책임지도록 한다. 이 뜻이 알겠니? 자, 그러면 빨리 풀어보세요. 오, 다 푸셨나? 자, 1번부터 뭐 풀어보겠습니다. 19번부터 김동 해봐. 김동 줄이면 김동이잖아. 김동 문제 읽고 다. 이 큰 동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 중에 제도가 사람. 사단 중에 법인만 자격을 가지니까 제도는 법인이죠. 사단이 아닌. 그렇지? 사단 중에도 법인이 아닌 사단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자, 다음 빡세. 이거 빡세 1번. 뒷글에서 설명한 주식회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1번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네, 이게 나와 있긴 해요. 자, 2번 봐봐. 1인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법인격을 갖는다. 회사가 법인격을 가지는 거야. 대표이사는 그냥 대표하는 기관일 뿐이지 회사가 법인격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돈을 다 가져가도 물을 수가 없잖아. 그치?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보수 결정한다고. 됐지?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업무 집행 의결기관인데 업무 집행 의결기관이 이사회라고. 여러 주주가 모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1인 주식회사로 바뀔 수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나온 거지. 이제 다음 뒤에 A에서 E의 문맥상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여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애들 많이 들었어.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였는데 회사가 여전히 권리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문제지. 그치? 됐니? 다음 남. 이윤의 거나 상호거나 그런 것은 5번 특정한 거래 관계의 법인격 비율을 적용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는 목적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진 책임을 주주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그렇죠.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그렇지? 회사가 진 빚을 개인이 지도록 만드는 거야. 알았니? 23번의 답은 9B가 되겠습니다. 경비는 둘 다 갖춘 것을 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